경매풍수라고 이름을 저는 이제 제가 오래전에 이걸 경매풍수란 말을 썼어요. 여기서 교대 근처에서 제가 이 경매 강의를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이제 학회에서 부동산 투자 분석사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부동산 투자 분석사에 제가 사무총장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경매 강의를 할 때 제가 옆에서 풍수 강의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때 경매 풍수란 말을 썼어요. 그 이후에 이제 좀 하다가 누가 이제 또 내가 이제 안 했죠. 그걸 안 하고 나는 이제 정통 풍수 쪽으로 했는데 다른 분들이 또 경매 풍수 누가 일부 쓰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또 안 쓰더라고. 아무튼 경매 풍수라는 것은 뭐냐? 부동산 이제 풍수 지리 속에서도 경매라는 특화된 것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강의를 해 나갈 것인가를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드리려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게 있죠. 걸프전 참전을 했죠. 제가 육군 소령으로 옆에 냈어요. 군대에 있을 때는 아주 그냥 악바리로 소문났었는데 나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눈매도 좀 덜 매섭게 만들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눈이 이렇게 뜨는 게 좀 경향이 있어서 이 유튜브에 보면은 겁나서 난 TV를 차단을 못 봐요. 예전에 TV 강의가 할 기회 있었는데 그 PD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눈이 이상하대. 너무 매섭대 눈이. 현재는 저 동방대 성북동에 있어요. 동방대에서 지금 풍수지리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구독션에서도 예전에 경매풍수 그 상담을 제가 해드립니다. 풍수는 말 그대로 풍과 수죠. 제가 강의를 어렵게 강의 안 해요. 아주 쉽게 한자도 안 써. 전부 한글로 써. 그러면은 공부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안 빠지면 됩니다. 안 빠지기만 하면 자신 있게 강의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빠지면 그만큼 보충을 해야 돼. 본인 스스로가. 풍과 수예요. 풍과 수. 바람과 물이죠. 바람과 물. 지리 그러면은 땅과 이치죠. 지리. 그럼 바람과 물이 어떻다는 거예요? 네? 바람이 어디 있어요? 바람과 물. 요 정도는 아니까 한자 써도 되죠. 자, 바람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물은 좋아요, 나빠요? 좋고 나쁘고. 둘 중 하나 무조건 해야 돼요, 답을. 예. 바람이 좋다. 흔들어봐요. 바람이 좋다. 둘 중 하나 무조건 해야 돼. 물이 좋다. 다 하네. 바람이 좋다는 손 안 드시면 뭐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그죠? 그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손 들어봐. 선생님들은 공부하기가 힘들어. 자, 이 공부는요, 경우의 수가 많고 우리가 이 변수가 많으면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요. 가운데를 딱 자르면 쉬워. 이거냐 하면 쉽잖아요. 우리 공부하기가. 그것처럼 제가 공부 쉽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풍과 수, 바람은 무조건 나빠. 물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하기 엄청 쉬워요. 아셨죠? 바람자 들어가서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바람 났네, 바람 들었네. 에? 뭐 좋은 게 뭐 있어? 그래서 바람이 들어가면 바람은 흩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산이라고 그래, 산. 이거는 어떤 기운을 저기하고 똑같아요. 우리 기는 이 기운이라는 것은요, 기라는 것은 밀가루예요, 밀가루. 밀가루처럼 생각해요. 그 밀가루를 손에 집었어. 후 하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기가 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물은 쫙쫙쫙 뭉쳐지잖아. 이래서 물은 기를 뭉쳐지게 한다.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물이. 그래서 물은 좋은 거예요. 기운을 멈추게 하니까. 그래서 물은 기운을 멈추게 한다. 멈추게 한다. 그래서 물은 좋고 바람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선생님 말처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죠. 근데 바람은 다 나빠. 좋은 게 몇 개 있어, 몇 개. 그 예외만 몇 개 외워놓으면 돼. 물은 다 좋아. 근데 안 좋을 때도 있겠죠. 그 예외 몇 개만 외워놓으면 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바람은 나쁘고 물은 좋다. 이것만 알면 아주 쉬운 거예요. 자, 언덕 위에 하얀 집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왜 나쁘죠? 바람이 들어가면 또 물은 물이 없어요. 물은 흘러내리잖아. 그게 나쁘죠. 언덕이 하얀 집 아셨죠? 그렇게 쉽게 설명.
시장에 있는 집. 시장에는 어떻게 돼요? 물이 모여드는 한가운데 꼭 시장이 있어요. 어디나. 근데 내가 프랑스에 가서 세상에 시장이 물 있는 데가 아니고 산 꼭대기 있는 시장이 있더라고. 몽마르트 언덕이 있잖아요. 그 몽마르트 언덕에 시장이 있어요. 엄청나게 잘 돼, 장사가.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아, 예외도 있구나. 이걸 안 거죠. 우리나라에는 시장은 거의 다 물이 고이는 쪽이 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산하고는 바람하고는 바람은 무조건 나쁘고 물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풍수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음택풍수, 양택풍수 있죠. 음택은 묘죠. 양택은 묘를 제외한 모든 것. 이게 양택이에요. 그러니까 양택이 범위가 넓게 느껴지죠. 실제로 그렇죠. 묘는 한 3평밖에 안 되잖아요. 평수를 하면. 집은 아무리 적어도 30평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음택을 이렇게 쭉 펼쳐놓으면 양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음택 공부를 하느냐? 좁으니까 작게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대로 펼치만 놓으면 양택이 되니까. 그래서 음택 공부를 먼저 한다. 그리고 나서 양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양택을 먼저 지금 하죠? 항상. 왜 양택을 먼저 하죠? 그게 아니고 음택은 어려워. 어렵다고 느껴져요. 양택은 쉽게 느껴져. 그거는 바로 음택 용어가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은 용어잖아요. 양택 용어는 여러분이 맨날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양택에서 안방이 어떻고 부엌이 어떻고 우리 다 알잖아요. 현관이 어떻고. 음택에서 광중이 어떠니 뭐 분금이 어떠니 용이 어떠니 자꾸 나오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 말 자체를.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고 사실은 음택이 훨씬 쉬운데 그래서 양택 공부만 한다고 해서 음택을 전혀 모르면은 활용할 수 있다 없다? 부족하다. 부족해. 많이 부족해. 스스로가 느껴요. 그걸. 공부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느껴. 아 이게 부족하네 내가. 그럼 또 새로 공부해야 돼.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하면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마적이라고 그래. 마적. 우리 말이 이렇게 걸어갈 때 보면은 말은 앞발이 뒷발이 딱딱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이 걸어가면 발자국이 4개 나오는 게 아니라 2개밖에 없어. 앞발자국이 뒷발자국이 딱 그 자리에 가. 그 자리에. 그러니까 동시에 4개의 발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는 들고 하나는 띄고 이렇게 돼요. 묘하게 돼요. 아무튼 그 말이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뜨문뜨문 걷다 보니까 그 뜨문뜨문 발자국만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그럼 그 가운데는 다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힘들어해. 이렇게 뜨문뜨문 공부를 하시면 가능하면은 쭉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택과 양택이 있는데 양택이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하는 뭐 사무실, 방, 안방, 주택, 아파트 다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는 음택 하나는 묘다 있고요. 자, 이 풍수의 요소는 이렇게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용, 혈, 사, 수, 향 5가지 요소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데 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걸 용이라고 그래요. 산에서 이제 이 별부터 시작해요. 별에서 어떤 기운이 오면은 지상으로 별이 이렇게 비쳐야 되는데 이 기운을 오다 보니까 산이 제일 높죠. 이게 산이 먼저 받는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 모아져가지고 요 줄기 타고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려와서 여기서 어떤 이제 이 강한 힘을 받는 곳을 맺는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 줄기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요 줄기를 꼭 용처럼 생겼다 해서 용이라고 그래요. 용. 그 다음에 이 내려와서 기운이 뭉친 자리 여기를 혈이라고. 혈. 근데 이 혈은 바람에 약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약한 애기 우리 애기처럼 그냥 카메 놔두면 떨어질세라 막 불안해. 그러니까 얘를 잘 안아줘야 돼. 안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산이에요. 산이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산이 이렇게 막아주는 산을 우리는 사격이라고 사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산이 둘러싸고 있으면 거기는 물이 나오겠죠. 항상 이 물이 이렇게 나와요. 수라고 수. 그 다음에 이제 향이라는 것은 나침반 요걸 얘기해요. 요거 나침반을 이제 우리가 남향이니 북향이니 얘기하죠. 동향이니 그 향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향을 잡느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 향 이렇게 5가지 요소예요. 풍수의 요소가 요걸 하나씩 공부하는 거죠.
이왕 책이 나왔으니까 이 책으로 공부할 건데 이 책으로 초급 우리 초급 있잖아요. 초급 책을 요걸로 할 거예요. 이걸로 저기 하고 중급부터는 또 다른 책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초급에는 이 책으로 하니까 이 책이 바로 용혈사수가 다 나와요. 책에. 그래서 용혈사수 향이라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가면 힘들죠. 그래서 초급에서 이거를 가볍게 2번에 걸쳐서 해줘. 2번에 이 책 한 권이 요 용혈사수 향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책을 2번에 걸쳐서 해줘. 그러니까 6시간에 마스터. 바쁘니까 양택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2번에 걸쳐서 해주는데 그때 빠지는 사람이 또 있으라고. 꼭 하필이면. 그러면 또 1년 공부해야죠. 또 따로. 자, 이렇게 용혈사수는 나침판이 필요 없는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을 짝대기 풍수라고 그래, 일명. 그래서 형세를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이 형세 풍수예요. 이 향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눈으로 보고 하는 형세 풍수예요. 그리고 이제 향법을 포함하는 것이 이제 바로 나침판을 쓰는 것이 이기 풍수. 여기 나와 있는 샘플 나와 있는 여기는 이승만 대통령 묘예요. 국립묘지에 있는 거, 국립현충원에 있는. 여기는 제가 남산에 올라가서 청와대를 보고 찍은 거야. 예? 그러니까 북악산 보고 찍은 거. 요 형세품 요거는 경주에 가면은 경주 여근곡이라고 있어요. 여근곡. 이름이 야리꾸리하죠? 그렇게 생겼. 여근 계집 여태 뿌리 근자니까 그렇게 생겼죠? 생긴 것도 모르면 넘어가요. 그다음에 여기는 향법으로 여기 남양주 양평 거기에 답사도 많이 다녀오셔야 돼. 자, 풍수지리란 뭐냐? 아까 금방 얘기했죠. 바람물, 땅이 어울리는 이치다. 그래서 산의 형세나 물의 형세 이런 것을 판단한다. 음택과 양택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 묘는 이런 걸 전부 이게 인장이라고 그러죠? 인장으로 다 만들어요.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요. 풍수에 맞춰서 만드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생활풍수라는 게 있어요. 생활풍수는 근자에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와서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이 생활풍수. 양택풍수 중에서도 우리가 아주 밀접된 것들,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 위주로 생활풍수가 있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요즘에 인테리어가 여기 해당되죠. 풍수 인테리어니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근거 없는 것도 많아요. 집에 대해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비보 풍수로, 비보라는 것은 고쳐서 쓴다. 지금부터 이제 비보란 말 나오면은 고쳐서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좋다 하면 안 되죠. 뭐가 안 좋다 그러면 반드시 고쳐 쓰는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답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안 좋다고만 얘기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고쳐 쓰는 법까지 알려줘야 돼요. 생활풍수는 집이나 사무실, 상가, 택지 등 양택에 대해 자연과 조화롭게 맞춰서 생기를 취하자는 거다. 건강, 안전, 풍요, 성공을 웰빙이라는 거죠. 웰빙. 그다음에 이제 경매풍수. 이제 경매풍수라는 것은 생활풍수 중에서도 이제 경매 나온 물건을 얘기한다. 경매 나온 물건인데 우리가 경매에 나온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풍수적으로는 썩 좋은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느낌상.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 얘기 했다가는 큰일 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뭐 지난번에 어떤 분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매립지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송도 매립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일어났죠. 송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립하는 흙이 안 좋으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흙이 좋으면 괜찮다고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한테도 제가. 흙이 좋으면 괜찮다 이게. 매립하는 흙이. 근데 매립하는 흙이 좋은 흙이 있을 수 있나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경매풍수도 이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풍수가 어려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알려줄 수도 없는 거야 이게는. 그렇다고 해서 어느 아파트 단지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죠? 그 사람들 그렇다 해서 나한테 뭐 커피 한 잔 안 사요. 근데 어느 아파트 단지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들고 일어난다. 그러니까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송에서는 못하지만은 수업에서는 가능하죠? 그래서 수업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진 못 찍게 하고 뭐 녹음 못 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인기 강사들은 원래 그래. 그렇게 못 하게. 자, 이렇게 경매 풍수는 그래서 어떤 그 풍수적인 하자로 인해서 나오는 물건일지라도 그게 내가 그것을 우리 집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그걸 재테크 개념으로 이걸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재테크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리는 경매풍수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러니까 가격은 풍수적으로 좋은 집 이꼴 비싼 집 되나요? 성립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비싼 집은 어떻게 성립되느냐? 비싼 집은 선호하는 집이야.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 근데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이 꼭 풍수적으로 좋은 집만은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은 조망이 좋은 데 있잖아요. 꼭대기층. 넓은 데 앞에 확 트였어.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꽤 많아.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언덕이 하얀 집? 좋아요, 나빠요? 똑같은 이지. 똑같은 이지. 그런데 우리는 조망이 좋기 때문에,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집은 비싸다. 이거죠. 그런 집이 경매에 나오면은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서 잘해서 재테크를 하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집 들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내가 안 들어가는데 남한테 팔면 윤리적으로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있잖아요. 오래 사는 게 문제지, 잠깐 살고 바꾸면 아무 상관없어요. 10년 안에 바꾸면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면에서.